통일교 이슈군요. 통일교 이슈. 통일교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월에 통일교 윤영호가 특검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전재수 장관 이름이 또 거론이 됐고요. 윤영호가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2018년에서 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에서 4천만 원 현금 상자를 전달을 했다. 그리고 명품 시계 2점도 전달했다. 네. 이건 뭐 구체적인 브랜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윤영호가 특검에서 금품을 줬다고 하는 5명의 이름이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 중에 5분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이제 5명인데 거론된 인사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이었던 전재수 장관이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장을 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윤영호 씨로부터 제기된 저와 관련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이야기가 있는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단은, 그 장관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사표 수리가 바로 됐고요. 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리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사의 표명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일부 뭐 부산 지역 언론에 따르면은요. 그 통일교 부산 오지구 행사 때 전재수 장관이 축사했다는 600명 앞에서 그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재수 장관이 그때 구포 성당에 자신은 예배 중이었다. 뭐 그렇게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검사님들은? 아직은 뭐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언제 현금하고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은 지난번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건너갔다고 얘기가 나왔던 목걸이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줬으면 현금 출납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야.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고 통일교 본부에서 현금을 받아서 줬을 텐데 그러면 그 출납 과정 거기 재정국장이나 누가 뭘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는 기소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수사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제 정보가 나오면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 두 분께 일단 그 정동영 장관 입장 보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동영 장관도 입장을 냈는데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금품 제공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또 입장이 더 있죠. 그러니까 그때 흔히 말하는 가평의 천정궁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긴 갔었는데 간 거는 인정하고 왜 갔냐면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에 김희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평화통일 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한 7, 8명하고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던 중에 그때 한 동행자가 제안을 해가지고 가평 본부를 잠깐 방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행이 그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 안내로 거기 있는 커피숍에서 윤영호를 봤다는 거예요. 10분 정도 차담을 한 게 다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정동영 장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짧게만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나경원 의원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처 없이 그냥 놔두었겠느냐.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그 김규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고 지금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대한석탄공사 명의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윤영호 당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조선일보 등의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와의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은 있었는데 금품 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청평에 있는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하러 갔을 때도 도시락도 안 주더라. 그래서 사비로 식사를 해결했다. 네. 행사장에서 윤영호는 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명을 뭐 했습니다. 다들 이제 뭐 부인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우리 두 검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떠나요. 화이트 골드의 부드러움 속으로. 바람이 쌀쌀한 날에도 이 한 잔만 있다면 민중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반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통일교의 반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양쪽 다 가능성은 있죠. 양쪽 다 양쪽 가능성은 다?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반격이라면 왜 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금년 8월에 8월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8월에 진술을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아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수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빨리 국가수사본부나 다른 타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좀 놔두자. 놔뒀다 나중에 처리하자. 그럴 수 이게 있겠네. 이제 내사 번호를 부여한 것도 11월에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석 달 이후에.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세 가지 의견이 가능한데 세 번째 거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일교 쪽에서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른바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우리 혼자 안 죽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윤영호가 이번에 4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좀 적정한 형량인지 아니면 좀 낮게 구형을 했는지 적정한지. 통상 그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준 사람보단 받은 사람이 무겁게 처벌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죠.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준 입장, 특히 전달해 준 입장이잖아요. 자금의 원천은 통일교 본부고. 네. 그래서 받은 사람보다는 구형이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2년, 다른 거 다 묶어서 2년 구형이 된 거거든요. 조금 뭐 가벼운 감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뇌물 사건, 국민적인 의혹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뇌물 사건이었으면 윤영호는 그냥 전달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구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준 사람은 한학자니까 네네네. 한학자가 이제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세계 특검 모두가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역사적 사명감이나 의식 그건 좀 이런 부족해 부분이 보인다. 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 아닌가 구형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네. 이거를 빨리 이첩을 안 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좀 이래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윤영호가 뭐 사실은 누구한테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는 자기 타겟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랑 연관이 돼 있는 것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렇죠. 그렇게 돼 사실은 있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해도 그거 말고 우리는 김건희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딴 것들은 일단 있어봐 놔둬봐라고 하면서 그냥 좀 옆에 제껴놓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윤영호가 일단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윤영호 말이 상당히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윤영호가 또 누구 줬어라고 말을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윤영호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하고 좀 대조를 해봐야 될 필요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를 그냥 뭐 경찰로 이첩하거나 수사 개시를 해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그 뭔가 섣불리 말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거나 하면은 이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특검에서 조금 지나치게 신중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만약에 그 통일교 측의 반격이라면 그나마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파견 검사 측의 반격이라면 앞으로 그 대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니 일단은 뭐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을 했으니까 네. 거기서 할 텐데 제일 문제는 공소시효예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수사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확실히 챙기는 게 시효거든요. 공소시효. 네. 공소시효 놓치면 큰일이라고 이거.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주장입니다만 금품의 전달 시기가 2018년부터 그렇습니다. 2019년 사이라고 하면 2018년도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거의 시효가 다 지난 거잖아요. 7년이니까. 근데 만약에 시효가 도가된 그 사이에,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사이에 시효가 도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시효를 그냥 도가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프로들이니까 그랬을까 싶기는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윤 전 본부장 말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서 이건 바로 그냥 뚜껑 열면 열린다. 바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빨리 수사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신속하게 이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이게 좀 그냥 얘 지금 블러핑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사를 방해하려고 막 연막처럼 막 얘한테 줬다 저한테 줬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거를 뭐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다. 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면직이 대통령이 제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뉴스는 대통령실도 출입하고 계시니까 네. 대통령실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히 그 끊을 건 끊고 매듭을 짓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을 검역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신천지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일전을 한번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광훈 세력 뭐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교 본연의 어떤 본질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나와서 종교를 가장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 모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제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취임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처럼 우리가 그 해산 트랙을 밟지 않는다면 자민당이 완전히 통일교에 의해서 잠식당한 것처럼 뭐 자민당 그 정치하는 그 누구 하나도 통일교로부터 돈 안 받은 사람 없어서 그 아베부터 말단까지 다 비판의 대상이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1심은 지난 3월에 판결이 났고 그리고 항소심이 지금 계류 중이어서 11월에 결심 공판이 끝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선고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이 종교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해산하라라고 해서 그 종교 집단을 해산할 수 있는데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또다시 모여서 다른 형태로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일교가 가정연합인데 뭐 다음에는 패밀리 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여서 또 다종다기한 형태로 다시 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과징금 뭐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못 쓰게 하는 방식 또는 뭐 거대한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걸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면 해산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다. 또 모여서 또 다른 집합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도 골칫거리고 우리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 20조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민법상 이제 38조를 보게 되면은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당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관여 행위들을 만약 구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체부가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형식상으로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것이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다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련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종교법인이 복귀하는 형태의 결과들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성이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 종교단체의 그런 정치 개입 행위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금품 공여 행위와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비해서는 중차대 대함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인식 하에서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고 전자파 걱정 없음, 세탁 걱정 없음,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음. 귀뚜라미 60년 남반 기술로 만든 온돌.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 아닌가요, 이거? 사실 진짜? 그 어젠가 그제 중앙일보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와의 전쟁 뭐 이런 제목을 일면 머리 기사로 뽑았던데 근데 딱 통일교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끼어든 모든 정치 집단, 아니 종교 집단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지금 근데 제일 큰 지금 가장 그 복판에 있는 것은 그 내란 재판에서 드러난 윤영호 씨의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현안이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금 전재수 장관이 오늘 아침에 그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에 긴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본인의 입장이 나왔고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표가 된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다 만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돈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싹 다 엄벌하라는 게 대통령의 판단인 거니까 이참에 확실히 뿌리 뽑자. 배고 간다. 칼을 뺐다. 배고 간다. 저는 이게 분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문구였는데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절 무슨 뭐 이렇게 해명해라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누구를 취재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이 통일교의 어떤 문제점들을 샅샅이 지금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통일교가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살짝 달라요. 그래요? 국회 여당 분위기는 또 살짝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제 저 정치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위가 커질수록 점점 더 유권자들을 상대로 소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건데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를 하기 좋은 데는 뭐 교회, 사찰 뭐 이런 데거든요. 많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방선거니까. 그렇죠. 아니 뭐 꼭 지방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 뭐 아니 뭐 도지사 선거 뭐 시장 선거, 시장 군수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 당연하고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리고 뭐 특정 오죽하면은 국민의힘에 이렇게 대거 입당해서 전당대회에 개입도 하고 뭐 돈도 오가고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헌법의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뭐 이건 또 개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막을 수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어서
또 여당은 또 분위기가 살짝 어디까지 뿌리 뽑겠다는 거냐 다소 스산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싹 다 정리. 통일교 사태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이도 있었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일단 사건을 이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요.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에 나서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뭐 구치소를 찾아가서 이제 특검 당시 진술했던 내용들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뭐 이 과정에서도 뭐 국민의힘 외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제 이제 5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네, 그리고 나경원, 정동영인데 이 중에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은 금품 수수가 적시되어 있고 나경원, 정동영은 접촉만 했고 금품 언급은 없다. 이런 이제 지금 뭐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교에서 한동훈 대표한테도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자기는 떳떳하지만 물러나서 조사를 받고 이 억울함을 풀겠다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한 7시 조금 못 돼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이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관 신분을 내려놓고 조사를 받아서 사과로 돌아오겠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뭐 굉장히 격한 표현도 썼어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내가 돌았냐 그 시계랑 금품을 받게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언론 보도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 뭐 소위 600명이 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보도가 됐는데 그 강연이 있었던 시간에 본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일 해저 터널을 로비했다고 하는데 한일 해저 터널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전재수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불법도 없었고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인데 이름이 불렸다고 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내용이 나오면서 자 어디까지 수사했다 중간 수사를 발표하거나 이 내용은 경찰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데 이게 특검에서 수사했다는데 윤영호 씨가 통일교 측에서 재판 받을 때 우리가 누구를 공개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조금 좀 이상한 스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여러 가지를 실기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윤영호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끌고 오다 보니까 정작 윤영호의 어떤 플레이에 특검이 역으로 지금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윤영호가 노림수가 뭐냐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서도 본인은 말하자면 플리바게닝 성격으로 이제 예비적으로 무죄 구형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면서 정작 윤영호에 대한 혐의가 끊어질 경우에 통일교 전반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막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실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4년 구형했지만 구속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성동 1억.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액수가 그리고 맥탈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커넥션은 명확한데 이 부분 수사는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민주당 의원 자 지켜보겠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진술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5명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특검에서는 그 일각에서 편파 수사 혹은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늑장 이첩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특검이 마무리되면 이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 번호 부여하고 수사 기록을 만들어 놨었던 것이고 이첩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보도가 되었고 비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첩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어가 보자면 아시다시피 그 윤영호 씨 결심 공판 있었고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뭐 사실 이 징역 4년 구형된 것보다 이 재판에서 그 민주당 인사 돈 받은 사람 누굴까? 그 명단 얘기한다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더 쏠렸었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후 진술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협조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참혹하다.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진술을 왜곡하고 있다. 오직 교단을 위해서 일했었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재판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그 금품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게 했던 이 윤영호 씨의 뭐랄까요, 전략일까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본인의 죄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뇌물의 예. 공여자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물타기 성격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소회를 밝히는데 저는 최후 변론을 할 때 뭐 민주당 인사들 이름을 공개할 거다. 그걸 다 뭐 까발리듯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고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본인 이 재판 과정에는 엄청 성실히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예. 최후 변론에 이 본 공소 사실과 무관한 걸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재판부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걸 안 한 것 같고 또 정말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말 모든 기자들이 있는 데서 밝힐 만한 무게감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아마 본인이 죄값을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지금 이 김건희와 연루된 부분을 톤다운시키려는 의도는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볼만한 게 김건희 그 변호인단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명태균 건건 관련해서 최종 의견서들을 냈더라고요. 특히 통일교 관련해서 청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막연한 기대였을 뿐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없었다. 이런 의견서를 냈던데 이게 일면 윤영호 씨 입장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최후 진술. 즉 나는 교단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통일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체적 대가성 없이 거마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복돈도 주고 범죄가 아니다. 복돈이다. 뭐 그런 취지에서 여당 정치인까지 억지로 저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전재수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에게 로비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고현준한테 한국이 달 가는 위성 발사하는데 도와달라고 고현준한테 로비했다라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같은 큰 일을 일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예. 그리고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전재수 장관 얘기하셨지만 출장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6시 반에 귀국하자마자 그 현장에 기자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해수부 장관직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해수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머지 부분은 내가 그냥 따져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것이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은 했었는데 더 책임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바로 이제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우리 봉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일단 버림받았잖아요. 통일교에 예. 이미 2인자라고 하지만 버림받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통일교는 지금 이게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근데 어찌됐든 통일교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최후 변론한 얘기를 보면은 너희 통일교 교단이 해산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렸어. 이 얘기 아닌가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교단 해산을 검토해보라고 한 상태인데 교단이 해산하고 안 하고는 내 입에 달렸어라고 이건 사실상 한학자를 향한 협박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잘 된 게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한쪽으로만 하지 않잖아요. 정권이 뭐 보험도 들 수 있는 바뀔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사를 해서 뭐 전재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유무죄를 가리면 되고 억울하면 뭐 노웅래 의원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전 의원처럼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은 좀 걸리고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잘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가 정치에 붙어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반복돼서 계속 왔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겠다. 통일교 시작하면 다음 신천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관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던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을 지금 봉지욱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잘라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도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5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론되죠. 예, 전재수 장관 그리고 정동영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지금 계속 이름이 거론됩니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동영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아예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야인 시절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 가평에 있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구체적이더라고. 뭐 승합차를 타고 놀러 갔다가 얻어 마셨다. 강원도 놀러 갔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취재 활동 없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기사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는 얘기까지 인격 살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단 뭐 나머지 사람들 그렇다고 치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번 이름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뭐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게 다음 지방선거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조국 대표가 소환되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조국 대표는 또 그 질문을 받고 있고 뭐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본인이 지방선거에는 나오겠다고는 공언을 하니까 예. 그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되는데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전재수 장관은 지금 뭐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이었던 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사의 향배에 좀 달려 있을 걸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평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거는 저는 이제 본인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던데 책임지기 위함 같아요. 본인의 이슈로 인해서 해수부가 지금 북극항로 굉장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또 해수부 이전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들이 훼손되지 않고자 하는 책임지는 자세였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 위기를 잘 돌파하면 부산시장 후보로서는 오히려 입지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요. 제가 부산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그 전재수 장관 측근들 중에는 원래 2월 초쯤에 사표낼 뭐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통일교 사람을 만난 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전재수 정치. 장관 예. 선거 때 통일교 목사가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재수 장관 쪽은 2월 초까지 이 사건을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버리고 그게 결론이 나면은 부산시장 선거로 편안하게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오히려. 정치 일정을 구상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홀가분하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언을 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 그 한일 해저 터널 그 청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재수 장관이 이제 의원 시절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을 때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 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SNS 글을 올리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무슨 로비를 했다는 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 부산에서는요 한일 해저 터널 만들면 부산이 항구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물류, 해운, 항만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예.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걸 뭐 여야 할 것 없이. 예,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대하고요. 그리고 그 찬반에 의해서 국책 사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이 국회의원이지만 그만큼의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을 위해서 전재수 의원한테 로비했다. 이거는 황당무계한 주장이고 달나라가는 우주선 쏘는데 고현준한테 로비한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통일교가 왜 한일 해저 터널 로비를 재단까지 세워서 되게 이게 막 공을 아니 그렇다면 들였었다고 이거는 하더라고요. 사실상 일본이 하고 싶은 거를 통일교가 한국에서 로비를 했다. 보니까 헌금도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거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교세보다 일본에서 교세 훨씬 크고 일본에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민당에 이런 거 돈 대다가 다 드러나서 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도쿄지검이 해산을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인 시절에 만난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만난 거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있는 TK 국민의힘 의원들 신천지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죠. 대회할 때 다 갑니다. 예. 리디볼트. 청바지! 뭐 억지로 하지 마요. 말을 하면 되잖아. 그게 ETF로 하면 돼요. 연금은 그냥 다 가요. 가서 막 연설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만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아예 안 갔다 그랬잖아요. 강연에도 안 갔다. 예.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갔는데 그걸 갔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기소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다는 증언, 뭐 물증, 사진, 영상이 나와버리면 본인의 다른 얘기들이 다 흔들리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예. 만약에 어찌됐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면 지방선거는 못 나가겠죠. 예.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저는 이게 맥락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공세를 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요. 이 사건들이 대부분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나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되고 그 당시 윤영호 씨도 그 대표는 얘기하잖아요.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 내에서 구석택이 비주류였습니다. 구석택이. 그러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민주당하고 더 친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일단 뭐 좀 공색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얘기는 해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서 돈 받고 구속되지 않았냐. 그럼 그게 같은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영호 씨 이야기가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도 3년에 걸쳐서 있고요. 특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봉투에 언제 얼마를 줬다. 권성동 정확하잖아요. 완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증언의 신빙성도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가 왜 언론에 흘러나왔을까요? 저는 김건희 특검 내에서 불평 불만 많은 검사들이 외부로 흘리지 않았을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정합니다. 네. 그게 또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이걸 다 믿을 수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김건희 특검이 워낙 방대한 수사 범위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기존에 봐왔던 것들은 검사들이 그 안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종의 항명성 행동도 하고 뭐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 태워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항상 검찰이 개입을 하죠. 던져놓고 사실은 우리는 기소하고 무죄가 나든지 말든지 그건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게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양당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내고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게 진짜 맞긴 맞겠다.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 말처럼 정확하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보긴 해야죠.